자, 우리 국정고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16번 문제 같이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단체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각성을 촉구한다? 경제적 각성을 촉구했었던 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많지 않았었나? 자,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라는 거, 우리 1920년대에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했었던 이 사회주의자 진영에서,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 진영에서 했던 이야기였죠. 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경제적인 각성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조선인 안에서 자본가 계층만, 노동자는 힘들고 자본가만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회주의라고 비난했었잖아. 그쵸? 비판했었어. 그런데 요 단체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 요것은 뭐야? 1920년대 후기에 이제 1926년에 이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학생들과 이 천도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천도교에서도 종교단체였으니까 천도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조선 공산당에서도 힘을 합쳐서 일으켰었던 60만세 운동 때 이제 어른들이 보고 느껴요. 아니,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라고 언제까지 이제 독립운동을 나눠서 할 것인가? 우리 힘을 합치자, 단결을 하자라고 하면서 정오회 선언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이랑 민족주의 진영이 힘을 합치게 되는 게 1927년 신간회의 결성입니다.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군요. 그럼 이 신간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신간회요. 일제에 탄압을 피해서 만들어진 비밀결사 단체이다? 를 이제 선택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간회는 비밀결사 단체가 아니었어요. 공개적인 단체였었고요. 그리고 이 비밀결사 단체는 이름이 한 글자가 다르죠? 맞습니다. 신민회였어요. 신민회. 요것은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X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한번 볼게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하여 창립했다. 그렇지. 요게 맞는 것이죠. 야, 학생들도 이렇게 서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나서는데 어찌 어른들이 이렇게 팔을 나눠가지고 싸워서는 쓰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 조금 힘이 더 강했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자, 원산총 파업을 지원하고 갑상군 화정민 사건 등에 개입했었다. 맞습니다. 이때 이제 진상보고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당시 원산총 파업 1929년이었었죠. 이제 갑상군 화정민 사건들, 화정민이 뭐라 그랬어? 불화의 바점 백성 민자라 그랬어요. 많은 소장농들이 일단은 첫 번째 1910년대 토지조사령에서 분명히 우리들은 이 개간권, 여기에서 경작할 수 있는 개간권이라는 거예요. 경작권이라는 것을, 개간권 아닙니다. 미안해요. 경작권을 돈 주고 샀는데 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많은 소장농들이 그럼 이제 우리 농사를 어디서 지어요? 소장료를 내고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꼴이 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장농으로 몰락하거나 아니면 화전민이 되거나 이런 표현들 썼었죠. 그리고 1920년대에는 이제 산미 증식 계획으로 소장농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암태도 소작쟁이 생각해봐. 암태도라는 섬 안에서는 얼마나 끔찍했었는데 소장료를 70%, 80%까지 내게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소장농들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소장농들이 화정민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야, 1920년대는. 그래서 갑상군 화정민 사건 등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이 신간회는 주로 이제 우리 노동운동 혹은 이제 농민운동에 많이 지원을 했었다라는 거, 학생운동도 지원했었고요. 그 예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보고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후원을 하려고 했으나 민중대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 X가 되는 것이죠.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민중대회를 열지는 못했었다.
다만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든든하게 지원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중대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함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답이고요. 자, 하나 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로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주장하며 1931년 해소가 결정되었었다. 자,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제 주장했었던 인물은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를 만들었었던 레닌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레닌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레닌은 1920년대에 사망하게 되면서 23년도에 사망하면서 이제 이 코민테른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의 노선을 이끌어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가 바로 이제 스탈린이었는데, 스탈린이 얘기한 코민테른의 노선은 이전 레닌이 이야기한 사상과는 조금 달라.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과 이제 안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주장하여 이때 회의가 열려요. 신간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최가 된 전국 회의가 열렸었는데, 전국 전체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때 이제 신간회가 해소되는 게 결정이 됩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대하게 시작했었던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합쳐져가지고 창대하게 시작했었는데, 이 결말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허무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선지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5번 니은과 디귿과 미음입니다. 이것도 이제 배점이 조금 높았던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까지 같이 봤고요. 바로 서술형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문제. 자, 우리 1번 서술형 문제 보이시나요? 이쪽, 선생님 이번에는 이쪽으로 올게요. 1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를 계기로 일제는 강압적인 땡땡의 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이른바 다의 통치를 내세워 한국인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 통치는 우리를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였다. 우리를 기만했다. 자, 가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계기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됐었지? 맞아요. 1919년에 일어났었던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1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나는 3.1운동 이후에 이전에는 그럼 1910년대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었지? 무력으로 탄압했었던, 무력으로 통치했던 무단 통치기입니다. 무단 통치기. 자, 무단 통치를 바꾸게 되어 뭘로 바꾸게 됐다고요? 너희들의 땡땡을 존중해 줄게. 한국인의 문화를 존중해 줄게. 문화 통치기입니다. 이 문화 통치기는 말만 예쁘장한 문화 통치, 너네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속막은 우리를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했었다는 거야. 요거까지는 정답. 6점인데 배점 높은데 문제는 쉬웠네. 근데 여기 밑에를 조금 이제 막 한 문제씩 틀려가지고 점수를 까먹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이것도 이제 6점짜리 배점이고 세 가지를 답해야 됩니다. 자, 밑줄 친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례를 조건에 맞추어 세 가지 서술하시오. 자,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정책과 실제로 행했던 정책을 비교하여 서술할 것. 세 가지를 초과하여 서술했을 때는 앞에 세 가지만 채점하고 나머지는 채점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자, 세 개 써볼게요. 문화 통치기 때 딱 3대 총독이었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는요, 무관 출신이었는데, 사이토 마코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문관 출신도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가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총독 임명을 하겠다. 하지만 일제감정기가 끝나는 1945년까지 단 한 명의 총독도 문관 출신이 등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임명되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전부 무관 출신이었다. 문관은 총독으로 임명되지가 않았다. 이 내용 하나는 이제 2점 먹고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산미증식 계획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산미증식 계획.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너네들 농사도 좀 근대적으로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밭을 논으로 개간해주고, 그리고 수리시설도 개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곡물의 품종도 개량을 해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선 땅 안에서 자라는 곡식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나서 너네들이 먹을 게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던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유출의 양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할 바 없이 어떻게 해요? 곡식이 모자라네? 쌀값이 푹 등해버리니까 저기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가지고 수입해와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요게 그러면은 선생님 일단 내용이랑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던, 일본으로 빠져나갔던 유출량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마치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너네 생산량 늘어났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밭을 논으로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개간하고 품종을 개량했던 비용을 다 내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주들한테 그 비용들을 걷어요, 세금처럼. 그러니까 지주들은 이거를 내리갈굼이라고 그러지, 지주들은 이 비용을 우리 소작농들한테 야 이번에 세금 내라 그러더라, 이번에 뭐 이거 품종 개량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쌀은 좀 많이 났었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세금 내라 그래가지고 세금 좀 내야겠어 우리 김씨, 이래요. 저는 돈이 없어요. 돈 없지. 그래, 돈 없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냈어. 역시 지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아예 뭐 고마울 건 없고, 우리 내년부터 소작률을 조금 조정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6대4지 다음에 이제 7대3으로 조금 수정을 하자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작률을 인상해버리는 사회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실제 소작농들이 화정민으로 되고 전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2차 교육령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2차 교육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2차 교육령 때는, 우리 1차 교육령 때 소학교가 있었고, 보통학교가 있었어. 소학교는 누가 갔어? 일본 애기들이 갔었어. 그럼 보통학교는 우리 조선의 애기들이 갔었단 말이야. 너희 조선인들은 보통인들이니까 보통학교나 가버려! 라고 하면서, 교육 자체도 달랐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한국어나 아니면 우리 조선어나 조선 역사는 절대 교육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연수도 달라. 소학교는 6년을 다니는데 보통학교는 4년밖에 안 다녀. 우리 조선인이 더 똑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말 이 비겁한 술책이었었단 말이야. 우리도 6년 동안 교육받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이 문화통치기잖아. 그래, 너희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존중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6년으로 올려줘요. 그리고 요것도 존재하지. 뭐였어? 2차 교육령 때 6년으로 보통학교도 올려주면서 우리말, 조선말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요. 필수 과목. 우와, 선생님 이건 진짜 좋은 거네요. 근데 실제로 이 과목이 시수는 더 낮아졌다. 한마디로 우리가 필수 과목, 국영수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일주일에 4번씩 했던 게 일주일에 2번으로 줄어. 이래 버리는 거야. 시수가 실제로 줄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맞네요. 자, 4번은 어떻을까? 이 공간에 써볼게요. 4번은 보통경찰제입니다. 조선인들이 가장 1910년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맞는 거예요. 야, 우리 그만 때려. 너네들 뭐만 하면 조선인 3명만 모여있어도 때리고 못 참겠어. 경찰들 다 이거 뭐 무기 차고 있고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1번 경찰, 그래서 보통 경찰제로 바뀐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조선인들아 미안 보통 경찰제로 바꿔줄게. 근데 이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경찰들이 헌병에서 일반 경찰이 되었으나 경찰의 수가
수가 훨씬 증가했어요. 3배에서 4배만큼 증가를 했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요, 똑같았던 것이었죠. 오히려 더 심했었다라고 보는 것이야.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경찰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더 증가했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말만 진짜 말뿐인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해사령 등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기에 나름이고요. 선생님이 여기 4번까지 쓰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